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나 가정 불화는 TV 속에서는 나오는 얘기인 줄 알고 살았죠. 이혼하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혼 후에 더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꽤 오래 했어요. 덕분에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남편도 학원 강사 일을 오랫동안 해서 둘이 합치면 신혼집은 문제 없었어요. 그럼에도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해주셨어요. 형편되니까 집은 꼭 친정에서 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못해줬으니 지금이라도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닙니다. 사실 제가 떡볶이 수저예요. 엄마께서 오랫동안 분식집을 하셨거든요. 떡볶이를 매일 먹어서 행복했지만 남들보다 조금 가난한 집이었죠. 물론 지금은 시대를 잘 탄 건지 가게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함께 가게를 운영하시고 계세요. 직원들도 물론 여럿 있어요. 맛집이라 학생들이랑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저는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지냈는데요. 용돈벌이로 부모님 가게에서 가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입시학원 강사라 못 보는 건 아니었지만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생활비를 반반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일을 아예 안 하면 모아둔 돈을 생활비로 다 까먹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가자도우미쯤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들을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속에 늘 소녀가 있는 듯 했어요. 항상 말도 사근사근 하시고 별거 아닌 일에도 깨르르 웃으셨거든요. 저희 엄마랑은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장사를 오랜 시간 해온 친정엄마는 완전 대장부 성격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친정엄마께서 시어머니를 정말 잘 만났다고 좋아하셨어요. 부드러운 시어머니 첫인상이 너무 마음에 드셨대요. 하지만 복병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시부가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하신 말씀은 빨리 애 낳고 남편 내조에나 힘써야지. 회사는 그만둘 거지. 집은 항시 여자가 지키고 있어야 해. 여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뭐, 어떤 세상인데? 아니, 당신은 남편이 말하는데 왜 끼어들어? 아이고, 새끼 보는데 민망하게 왜 큰 소리를 쳐요? 그러고 보면 참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생 가족들 직접 밥해 먹이고 청소에 빨래에 공무원은 월급이라도 주지만 주부는 월급도 없잖아요. 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일을 못 그만두겠다는 거냐? 아니요. 그런 점을 다 알지만 저는 전업주부가 꿈이에요. 물론 남편이 착실하고 다정하다는 전제하에요. 부인이 남편을 공경하는 만큼 남편도 부인을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버님, 저 내조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동안 남편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예쁘게 잘 살아볼게요. 부족한 저 많이 가르쳐주세요. 새기야, 고맙다. 여편네 주책맞게 눈물은? 시모는 눈물을 보이셨고 시부는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부는 그렇게 처음부터 가부장적인 느낌이 다분했어요. 그런 태도를 저는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설사 시부가 건방지다고 생각할지라도요. 이제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왔으니 그동안 혼자였던 어머님 편에 서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다행히 남편과 연애를 할 때에는 시부에게서 느껴지는 가부장적인 낌새가 안 보였어요. 제가 친정엄마를 닮아 완전 사내 대장부거든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도 제가 다 리드했어요. 게다가 저는 현모양처가 꿈이라서 시부의 뜻과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했죠.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친정엄마가 장사를 하셔서 엄마와 별다른 추억이 없거든요. 그게 늘 아쉬웠기 때문에 저는 전업주부가 꿈이었어요. 사실 시부와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남편이랑 둘이 사는 거니까요. 시부가 성격이 고약해도 별 문제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후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뭐야 여보, 나 입을 옷이 없잖아.
에이, 그럴 리가. 어제 내가 개어서 넣어놨는데? 어디 보자. 여기 다 정리해놨네. 세 번째 서랍이라 몇 번 말해. 아니, 장난해? 옷 하나하나 다림질 안 해? 응? 그게 뭔 소리야? 너 나 오늘 오전 강의 있는 거 잊었어? 5분 안에, 아니 3분 안에 다림질 해놔. 양치하고 올 테니까. 뭐? 당신 살림 안 해봤어? 세탁했으면 당연히 다림질도 기본으로 해놔야지. 여기 죄다 주름진 거 봐. 이걸 입고 나가면 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 내가 꼭 일일이 설명해야겠냐? 나 시간 없어. 이 니트랑 바지 빨리 지금 입고 나가게 다림질 해놓으라고. 남편은 빽 소리를 지르고는 화장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철없는 사춘기 애 같은 그 행동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일단 다림질은 해줬습니다. 출근하는 사람과 부딪히기 싫었거든요. 남편은 다림질한 옷을 보더니 다음엔 본인 입을 속옷까지 다림질 싹 해놓으라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만족한 표정으로 출근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기에 저는 한동안 벙쪄 있었죠. 남편은 더불어 반찬 투정까지 하며 며칠 동안 미인 짓을 반복했습니다. 이거 어제 저녁에 먹은 미역국 아니야? 너 도대체 집에서 놀면서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냐? 당신 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먹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 요 며칠 왜 그렇게 말을 밉게 해? 열심히 돈 버는 신랑한테 어제 먹은 똑같은 국 먹이는 게 말이 돼?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국은 딱 끓일 만큼 끓여서 먹는 거야. 아니 양 조절이 안 돼? 왜 저녁에 먹은 음식을 아침에 또 먹게 하냐고. 앞으로 주의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다른 집들은 다 국 한 솥 끓여서 며칠씩 먹어. 그러기만 해봐. 그리고 내일부터는 점심 도시락 싸줘.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자기 할 말만 했어요. 아이씨, 반찬이 이게 뭐야? 계란말이, 일미, 멸치. 너무 부실하잖아. 너 혹시 생활비 아껴서 나 몰래 모으고 있어? 우리 아버지는 구첩반상 아니면 식사를 안 하셔. 네가 차린 음식들 정성이 있으면 내가 아무 말 안 해. 너 앞으로 구첩은 아니더라도 육첩반상까지는 무조건 해. 반찬 가지수는 적응하면서 점점 늘려가면 되니까. 남편이 날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디까지 하나 우선은 지켜봤어요. 누가 왜 이혼했냐 하면 집안일 때문이라 말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전업주부인 제가 더 노력하면 싸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문제는 시부였습니다. 원래 시부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구첩반상으로 먹는 분이세요. 가게에서 사온 반찬은 입도 안 대고 무조건 시모가 한 반찬에만 밥을 먹었죠. 제가 한 번은 시댁 가서 식사 준비를 도왔는데 시부는 제 반찬 손도 안 대더라고요. 신혼집 초대했을 때도 입맛에 안 맞다고 거의 안 드셨어요. 광적으로 어머님 손맛만 찾으셨죠. 그러면서 시부는 저희에게 평소에는 밥을 어떻게 차려 먹냐고 물었었어요. 신랑은 집에서는 간단히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는다고 답했었죠. 돌이켜보니 아마 그 뒤로 남편이 구첩반상 타령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 식사 안 챙겨주는 사람도 아니잖아. 항상 나보다는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요리했어. 혹시라도 메뉴 겹치지 않게 나름 정성을 쏟았다고. 근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어디서 반찬 투정이야? 내가 네 엄마야? 내가 3살짜리 아들 키워?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건데 어쩜 그렇게 말을 얄밉게 말하니? 365일 어떻게 아버님처럼 구첩반상을 먹어? 그건 어머님이 대단하신 거야. 존경스럽지만 난 구첩이든 육첩이든 절대 못해. 육첩반상? 진짜 육갑 떨고 있다. 야, 너 말 다 했어? 그래. 저는 듣다 쌓인 게 다 폭발했어요. 참지 못하고 소리를 꽥 지르자 남편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아주 말끝마다 우리 아버지. 그럴 거면 당신 나랑 결혼 왜 했니? 내조는 개뿔. 지금부터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앞으로 아침밥은 네 담당이야. 생활비도 반반 내고 있으니 전부 다 반반해도 불만 없지? 아침 너, 점심 각자, 저녁 나. 근데 이 여자가 미쳤나? 아, 어디 큰 소리야. 그리고 아침마다 바빠 죽겠는데 네 속옷까지 다리라고? 미쳤니?
심지어 부탁도 아니라 명령조로 뭐 하는 태도야? 내가 매일 반듯한 와이셔츠 준비해주는 걸로 모자랐어? 내가 아무리 내조한다 했어도 선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정 원하면 너가 직접 다려입든가. 야, 결혼할 때 네가 뭐라고 했냐? 일 그만두고 내조한다며. 우리 아버지가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했어. 넌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무슨 내조를 언급해? 우리 엄마는 항상 군말 없이 매 끼니 준비하셨어. 게다가 평생 아버지 속옷 다림질 하셨고. 그러니까 나랑 결혼했으면 너도 지금부터 습관 잘 들여. 늙어서도 남편 사랑받고 살고 싶으면 말이야. 앞으로 손빨래해서 꼭 다림질까지 잊지 말고 미리미리 해놓으라고. 알아들었어? 남편은 제가 따지자 질세라 더 큰 목소리로 따지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남편이 좋게 얘기했으면 저도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계속 하대하는 남편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따라 좀 유치해지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소리 지르는 남편을 보고 영문을 모른다는 듯 씩 웃었어요. 왜? 너 다림질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 런닝구 새로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중간에 구멍 났잖아. 아, 그래? 당신 옷 많으니까 다른 거 입으면 되잖아. 조심성 하고는. 아니, 근데 이게 다 뭐야? 왜? 또 문제 있어? 당신 그러다 늦겠다. 대충 입어. 옷이란 옷은 죄다 구멍 뚫려 있잖아. 그래? 뭐 어때? 한번 입어봐. 불편하면 내 거라도 입고 가던지. 당신 미쳤어? 갑자기 왜 그래? 설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에이, 복수라니.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 당신 아침 준비 안 했네. 빨리 밥부터 차리지 그래? 야, 내가 아침을 왜 차려? 왜? 싫어? 그래, 싫다. 너 보니까 도시락도 준비 안 했지? 도시락 같은 소리 하네. 애초에 내가 해준 음식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아. 너 사 먹는 거 좋아하니까 사 먹어. 왜? 도시락도 아버님이 그러라고 시켰냐?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아빠가 점심은 도시락 싸서 다니라잖아. 그래야 내가 네 음식에 길들여질 거라는 뭐라나. 아무튼 난 이제 네가 해주는 밥 평생 먹어야 하니까 바깥 음식에 내 입맛 맞추지 말라고 했어. 틀린 말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는 절대 틀린 말씀 안 하셔. 뭐? 진짜 웃겨. 난 그럼 평생 네 밥 삼시세끼 챙기다가 죽어야 해? 내가 왜?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 여기 우리 엄마가 해주신 집이야. 당장 나가라고. 뭐? 진짜 치사하게. 응, 나 되게 치사해. 그래서 차마 우리 엄마가 사준 집에서 내가 하녀 취급당하는 거 참을 수가 없다. 게다가 생활비까지 반반 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가.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 아니 여보, 진짜 1억이야? 1억이야. 차라리 혼자 살지. 나가. 알았어. 나 일단 출근할 테니까 마음 풀어. 그러자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풀이 죽은 채로 구멍난 내일을 입고 출근하더군요. 저는 곧바로 집 비번도 바꾸고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퇴근 후 도어락 비밀번호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자 남편은 친정에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집에 가자. 너 얼굴에 미안함이라곤 1도 안 보여. 진짜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 장인어른 오시기 전에 가자. 남편이 또 친정 부모님은 어려워했거든요. 눈치를 살살 보면서 집에 가자고 보채더군요. 지금 맹세를 하던지 각서를 쓰던지 해. 뭐?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하냐. 싫어? 그럼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던지. 내가 너랑 더 살아봐야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니? 알겠어. 알았다고. 각서 쓸게. 받아 적어. 첫째, 너랑 나, 우리 가정에서는 아버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마누라 말, 즉 내 말이 우선이란 걸 잊지 마. 뭐? 뭘 그렇게 봐. 받아 적으라고. 알았어. 둘째, 반찬 투정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무조건 내가 주는 대로 군말 없이 먹는 거야. 그리고 밥은 내가 차릴 테니까 나머지 집안일은 서로 반반씩 하는 거야. 마지막 셋째,
생활비 반반은 앞으로 없어. 생각해보니까 신혼집 내 집이잖아. 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비까지 원해? 만약 생활비 반반을 원한다면 앞으로 네가 월세를 내. 이 세 가지 못 지키겠거나 싫으면 당장 이혼하면 돼. 남편은 월세라는 말에 흠칫하더니 이내 알겠다고 대답했죠. 자기가 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삼시세끼 아주 건강식 위주로만요. 초딩 입맛인 남편은 햄이나 라면 같은 걸 무지 좋아하는데요. 일부러 가공류 인스턴트 음식은 안 줬어요. 나물이랑 잡곡밥 건강식으로만 매 끼니 챙겨줬죠. 음식 간도 엄청 심심하게 했습니다. 조미료, 소금, 간장 다 숨겼더니 남편이 몰래 사오더라고요. 저는 절대 제 음식에 못 부리게 했습니다. 내가 하는 요리에 입맛 맞추라고 뭘 간을 더하려고 해. 아버님 말씀대로 길들여져야지. 남편은 밥 먹을 때마다 괴로워 죽으려고 했어요. 저는 보란듯이 혼자서 냄새 엄청 풍기는 치킨, 족발, 피자 같은 걸 배달시켜 먹었죠. 그제서야 남편은 진심으로 싹싹 빌더라고요. 울먹이면서 비는데 아주 통쾌했습니다. 제발 요리 좀 그만하고 평범한 예전으로 돌아와달라고 빌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집이 아주 평화로워졌어요. 남편이랑 번갈아 가면서 식사 준비하고 가끔 배달로 끼니 때우기도 했습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이혼 고비도 잘 넘겼습니다. 하지만 딱 그것까지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싸움이었어요. 남편은 시부가 시모에게 하는 행동을 그대로 베껴서 따라하는 듯 했잖아요. 역시나 물어보니 시부가 남편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시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들, 요새 점심 도시락 싸서 다니고 있냐? 아니요, 그게 아버지. 아니, 내가 입맛을 길들이라 몇 번을 말하냐? 그리고 너는 남편 도시락 하나 싸주기 힘들어? 아버님, 이 사람 아무리 건강식으로 챙겨줘도요. 애기 입맛이라 점심은 알아서 사 먹게 하고 있어요. 바깥에서도 밥 먹는 습관 들여야죠. 제가 365일 이 사람 쫓아다니면서 챙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어머니? 그래, 네 말이 맞다. 도시락은 무슨 밖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뭐? 바깥 음식 건강에도 나쁘고 뭐니 해도 집밥이 최고지. 시부는 그놈의 집밥 타령을 또 하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이 안 통할 걸 알고 미리 친정에 SOS를 해놨었습니다. 당신은 거들지 마. 그래서 너 대접한다고 우리 여기까지 불러놓고 음식은 언제 할 생각이냐? 네가 얼마나 음식을 못하는지 오늘 내가 확인해 주마. 그게 아버님. 우리 왔어. 그때 저의 구세주 친정 부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어쩐 일이십니까? 어쩐 일이긴요. 사돈어른들 대접하러 왔죠. 여보, 얼른 음식 들고 들어와요. 아버님, 저희 부모님께서 새벽부터 음식 해오셨어요. 두 분 쉬는 날이신데 특별히 가족들 먹으라고요. 음식을? 네, 얼른 드세요. 각종 튀김과 어묵, 떡볶이, 순대가 한 상 가득 차려지자 시부의 얼굴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사하다며 맛있게 잘 드셨는데 시부의 젓가락은 전혀 움직이질 않았죠. 어머, 소문대로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줄도 안 서고 먹네요. 감사해서 어떡해요? 당신도 얼른 먹어봐요. 됐네. 난 집 가서 밥 먹을 거니까 얼른 먹어. 아니, 나보고 집 가서 또 밥을 하라고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 그냥 먹어요. 준비해주신 사돈부부 성의도 있는데 당신도 참. 아니, 나는 집밥 먹을 거라니까. 굿젓반상. 시부는 고집을 부리며 안 먹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 또 눈치 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돈, 그러지 말고 떡볶이 한번 드셔보셔요. 아, 글쎄, 난 안 먹는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굿젓반상 해드리오리다. 엄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식기를 9개 챙겨오셨어요. 그리고는 오징어 튀김, 김말이, 고구마 튀김, 종류별로 하나씩 그릇에 담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원하시는 구첩반상이요. 사돈도 참 너무하시네요. 준비해온 성의가 있잖아요. 못 이기는 척 이럴 때는 같이 드시고 그래야 어른이지. 아니 애들이 보고 배우겠어요. 반찬 투정 그만하시고 어서 드세요. 저희 신랑 보세요. 얼마나 잘 먹습니까? 자고로 남편은 주는 대로 뭐든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늙어서도 예쁨 받죠. 더 늙고 병들었을 때 다들 나 몰라라 하면 좋겠어요? 나 기가 막혀서 난 먼저 집에 가겠습니다. 당신 적당히 먹고 얼른 와. 기생 친정엄마의 일침에 시부는 도망가듯 집을 나섰어요. 당신 뭐해? 아버님 따라가봐. 나 더 먹고 싶은데. 제가 남편에게 시부를 따라가라고 했지만 자기 배 채우느라 바빠서 안 따라가더라고요. 시부는 그런 남편의 등짝을 여러 번 때리셨죠. 어서 가. 그렇게 투덜거리는 남편을 데리고 친정아빠는 남은 떡볶이를 포장해서 시댁에 가셨습니다. 그럼 슬슬 떠날 준비해볼까요? 정말 이래도 될까요? 사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어머님의 파업을 위해서 오신 거였어요. 이래도 되죠. 아니 우리 나이가 몇입니까?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자유롭게 살아야죠. 사돈 옷이랑 짐들은 잘 챙겨오셨죠? 그럼요. 근데 저 양반 저 없으면 굶다가 쓰러질지 몰라요. 괜찮아요. 쫄쫄 굶어봐야 앞으로 반찬 투정 안 하겠죠. 사돈 어른은 그냥 저희만 믿고 따라오세요. 저희 엄마께서는 괜찮다고 신호를 달래셨고 저도 거들어서 어머님을 안심시켰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도 충분히 노력하셨잖아요. 30년 넘게 삼시세끼 구첩반상 차리셨으니 앞으로는 좀 편하게 사셔야죠. 아이고, 내가 우리 예쁜 며느리 덕에 말년에 호강하네. 어머님이 눈물을 훔치는데 괜시리 마음이 찡했어요. 동시에 남편이 괘씸한 생각도 들었어요. 시모의 고생을 옆에서 방관하기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랑 친정엄마와 시모는 일주일 동안 강원도 여행을 떠났어요. 엄마께서는 가게와 시댁을 아빠에게 맡기셨죠. 친정아빠께 들어보니 시부는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먹질 않고 기다렸다네요. 그러다가 하루 지나자 해골 같은 얼굴로 냉장고를 뒤져서 시모가 해뒀던 반찬들을 먹었대요. 그리고 반찬이 다 떨어지자 시부는 정말 계속 굶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남편이 전화로 난리를 부렸죠. 아니 엄마,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아, 강원도 멀리도 갔네. 빨리 돌아와. 아빠 쓰러지시면 어떡해. 아빠가 엄마 올 때까지 절대 식사 안 하신대. 엄마가 어떻게 그래? 아무리 장모님이랑 그 사람이 가자 해도 엄마는 거절했어야지. 야 이놈아, 나는, 네 애미는 내가 평생 그 고생을 했는데 넌 지금도 네 아빠만 걱정돼? 아니 집에 밥이 없어 반찬이 없어. 하다못해 배달이라도 시켜 먹던가. 언제까지 내가 그 짓을 해야 돼? 엄마, 왜 그래? 엄마답지 않게. 나도 이제 좀 인간답게 살자. 못난 놈, 끊어. 시모는 서름을 터뜨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랑 엄마는 우는 신호를 달래면서도 착잡했죠. 어쩌면 그 모습이 저의 미래였을지도 모르니까요. 친정아빠께서는 장사하고 남은 떡볶이를 들고 매일 시댁으로 퇴근하셨어요. 시부는 결국 굶고 굶다가 글쎄 새벽에 몰래 떡볶이를 꺼내서 먹었다네요. 허겁지겁 먹다가 남편이랑 친정아빠한테 들켰대요. 엄청 창피하면서도 떡볶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시어머님이 계속 연락 두절이자 시부는 결국 제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며 울면서 시어머님 돌려보내라고 하셨죠. 어쩔 수 없이 시모는 전화를 받고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야? 그래요, 나예요. 창피하게 새애기한테 전화해서 뭐해요?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는 못 살아. 나야말로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하면 돌아올래? 이대로 이혼할 거는 아니지? 우리 나이가 몇이야. 그동안 산 세월이 얼만데. 당신 반성하는 모습 안 보이면 난 못 가요. 뭐? 나 평생을 당신 위해서 살았잖아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지쳐요. 오죽하면 며느리랑 사돈어른 따라 도피했겠어요.
내가 진짜 미안하네. 내가 어떻게 하면 집에 돌아올 거요? 약속해요. 당신이 약속 안 하면 난 못 가요. 무슨 약속? 나 이제 예전처럼 당신 못 챙겨요. 속옷도 못 다리겠고 당신 옷도 당신이 알아서 챙겨 입어요. 그래, 내 옷은 내가 챙겨 입을게. 그거면 돼? 아니요. 제일 중요한 밥 문제가 남았잖아요. 당신 30년을 나 부려먹었잖아요. 이제 그만 그쯤 하면 됐어요. 나 이제 밥 못 차리니까 그렇게 알아요. 갑자기 그러면 쓰나? 난 뭘 먹고 살아 그럼? 세상 널린 게 음식이잖아요. 당신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끊을게요. 아니 끊지 마. 알겠어. 우리 타협을 하자고. 나도 당신이 갑자기 그러면 힘들어. 마음 약한 시어머님을 대신해서요. 저랑 친정엄마는 시부와의 통화를 엿들으며 코치를 했어요. 아니 시부는 또 죽어도 구첩반상은 포기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합의해서 삼시세끼 중 딱 한 끼만 구첩반상 차리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남은 반찬 드시기로 하고요. 주말에는 당연히 배달이든 외식이든 알아서 식사 드시라 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고 시모는 점점 반찬을 줄이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의 파업은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애교 수준이었어요. 알고 보니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다 보니까 유행에 민감해요. 그래서 늘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살았습니다. 중독 수준으로 눈 뜨자마자 자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여보, 그렇게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눈 더 나빠지겠어. 영상 보고 싶으면 차라리 TV를 봐. 아무래도 작은 화면보다 큰 화면이 낫잖아. 괜찮아. 난 이걸로 영상 보는 게 편해. 손에 착 감겨서 안정감이 있잖아. 그리고 학원에서 언제 연락 올지 몰라. 학생들 실시간 질문 올리면 답도 해줘야 하고. 남편이 업무와 관련지어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원에서 스케줄 변동 때문에 자주 전화가 왔거든요.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휴가 때도 스마트폰만 보더라고요. 당신 휴가 내내 또 폰만 들여다볼 거야? 내가 언제? 아니, 전화 만진다고 운전도 나만 시키고 좀 번갈아 가면서 하자. 아니, 나 급한 연락 오면 어떡해. 이럴 때라도 내조 해라 좀. 또 내조 타령이네. 정신 못 차렸지 아직? 아니, 둘이 밥 먹을 때도 전화기 들여다보고 앞에 있는 사람 무안하게 말이야. 휴가 때는 급한 연락 올 것도 없잖아. 아, 진짜 답답하게. 부족하냐? 내가 내 전화도 마음대로 못 봐? 그리고 휴가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유튜브라도 보지. 아, 가만 보면 당신 요즘 잔소리 너무 심하다. 잔소리 듣기 싫으면 적당히 하던가. 폰 만진다고 수영도 안 했잖아. 휴가 왜 왔니? 우리 지금 놀러 왔는데 당신은 전화기만 보잖아. 꼭 바람피는 사람처럼. 뭐? 바람이라니. 너무 같다. 남편은 바람이라는 말에 갑자기 역정을 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미 없이 나온 말이었는데 말이죠. 그 순간 설마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렇게 서먹하게 호텔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차에서 내리다가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와장창 아주 금이 갔죠. 아이씨,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참나, 왜 내 탓을 해? 당신이 전화 만진다고 하도 뭐라 하니까 손에서 놓쳤잖아. 아, 별 억지를. 남편은 씩씩거리더니 호텔 방에 저를 혼자 두고 사라졌어요. 혼자 전화기를 고치러 갔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남편에게는 좀 더 큰 화면인 태블릿도 있었는데요. 업무는 그 태블릿으로도 충분한 걸 뒤늦게 전 깨달았죠. 도대체 전화로 뭘 하고 있는지 걱정됐죠. 처음엔 저 몰래 주식이나 투자라도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잠들었을 때 몰래 봤더니 글쎄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뒤져보는 성격도 아니라서 남편은 비번을 자기 생일로 해놨더라고요. 그게 무슨 자신감과 뻔뻔함인지 열이 뻗쳤어요. 남편 전화에는 채팅 어플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보니 남편은 그동안 총각 행세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처음엔 어떤 몹쓸 것들이 남의 남자랑 붙어먹냐고 생각했는데요. 그 여자들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대화 내용 하나하나 다 캡처하고 남편이 절대 발뺌할 수 없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한동안 자주 남편 강의 시간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여자들이랑 데이트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이미 충격받은 상태였는데 남편에게 보낸 시부의 문자에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 늙어서 추하게 바람피는 것보다 지금 젊을 때 여러 만나는 게 낫다. 남자는 다 그런 거야. 양심에 찔릴 필요도 없다. 지금 부지런히 여자 만나고 다녀야 안 사람이랑 관계도 더 좋아진다. 지금껏 네 엄마 하나 보고 살아온 나를 봐라. 뭐가 남았냐?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아냐? 지금 충분히 즐겨라. 그 문자에 또 남편은 알겠다고 존경한다고 답했더라고요.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15년 도대체 남편을 어디까지 조종하나 싶었죠. 결국은 조종한다 해도 남편의 의지로 바람핀 거지만요. 저는 결혼 전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었어요. 절대 바람만큼은 참을 수 없다고요. 바람핀 거 들키면 무조건 이혼이라 선언했었죠. 그치만 남편은 너무 쉽게 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여자들과 채팅한 것들과 문자 내용을 다 프린트했어요. 그리고 남편 학원 앞에서 전단지처럼 나눠줬습니다. 저희 집 떡볶이 50% 할인 쿠폰 같이 붙여서요. 처음에는 다들 떡볶이집 홍보인 줄 알고 받아갔어요. 학생들도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도 잘 받아갔습니다. 그러다 전단지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대부분 저와 아는 얼굴들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대신 욕을 해주기도 하고 제 등을 토닥거리며 가기도 했죠. 뒤늦게 소식이 들었는지 남편은 짝짝이 슬리퍼를 신고 급히 뛰쳐나왔더라고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아, 안녕하세요. 이제 곧 저랑 이혼하실 분이시네요? 자, 떡볶이 쿠폰이라도 챙겨요. 남편은 제가 내민 전단지 내용을 보고 돌처럼 굳더라고요. 지금 이걸 나눠주고 있었던 거야? 얼마나 나눠줬는데? 아, 당신 미쳤어? 돌았어? 나 학원 잘려 이러다가. 어쩌라고. 네 같은 인간이 애들 가르칠 자격이 있어? 너 대학생들한테도 용돈 준다고 껄떡거렸더라? 조용히 못해? 조용히 못해. 왜 총각인 척 바람피다가 들키니까 쪽팔리냐? 저는 보란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쪽팔린 듯 얼굴을 가리고 학원으로 다시 사라지더라고요. 통쾌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쓰라리더라고요. 결국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니까요. 그쯤 하면 소문이 날 대로 났을 거라 생각하고 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당장 남편을 죽이네 마네 하셨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차분해지더라고요. 엄마 아빠 화 가라앉히세요. 내가 복수 다 했어. 아, 현재 진행형이라 복수는 계속 할 거야. 잘 됐지 뭐. 어차피 나랑 이어질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결혼하고 돌변했을 때 진작 이혼했어야 했나 봐. 너무 질질 끌다가 지금 더러운 꼴 다 본 것 같아요. 나 사실 엄마 아빠처럼 예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난 그건 글렀나 보다. 그냥 평생 엄마 아빠랑 즐겁게 살아야지 뭐. 떡볶이집 딸로 돌아가야지. 내 원래 삶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니까 괜찮아. 엄마 아빠는 그런 저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우셨어요.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나자 힘이 또 생기더라고요. 남편은 창피함도 창피함이지만요. 학부모 항의로 다음날 바로 학원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신혼집에서도 제가 쫓아내서 시댁에 갔다더라고요. 시부한테는 제가 들켰다고 혼나고 시부한테는 바람 폈다고 쫓겨났죠. 게다가 저는 떡볶이 수저라 이 주변 학교 아이들이랑 친하거든요. 남편은 강사도 잘리고 길 가다가 애들한테도 불륜남이라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떡볶이 먹으러 오면요. 해맑게 제게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이모, 저희가 대신 복수했어요. 잘 있죠? 저는 이혼 준비하고 있다고 시모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시부가 남편에게 바람피라고 종용했던 말들을 빠짐없이 시모에게 다 전달했어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미안해. 이런 집안이라, 세아가 너무 미안하다.
어머님, 이런 몹쓸 인간들, 아니 짐승 같은 것들. 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아. 좀 한심했지만 내 아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감히 아들내미 가정 다 파탄내고 지 가정은 무사할 줄 알았나 보지? 어림도 없지. 저는 시모가 쓰러질까봐 걱정했는데요. 오히려 시모는 씩씩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 본 강단 있는 시모의 모습이었어요. 형님! 시모는 시고모에게 전화를 건 후에 갈 때까지 가보자고 시부랑 이혼을 결심하셨어요. 그 전에 시부가 바람도 피는지 동태를 살폈죠. 제가 사람을 써서 알아보니까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시부는 나쁘끄럽게 다른 동네 다방까지 가서 커피 한 잔만 시키고 온갖 추태를 다 부렸더라고요. 이때까지 항상 삼시세끼 시모 밥상 받아먹고 다방 가서 딴짓거리 했던 거예요. 저는 사진들을 시모에게 전달했습니다. 주말이 되어서야 저는 시고모를 뵐 수 있었어요. 오랜만이지? 잘 지냈어? 너희 결혼식 때 이후로 처음 보네. 안녕하셨어요, 고모님. 형님 오셨어요? 그래, 나를 주말에 부른 이유가 있을 텐데 뭐 큰일이야? 누나가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근처에서 골프 치다 왔지. 다들 내가 보고 싶다 하길래 뭔 일이야? 당신이 누나 불렀어? 그래요, 내가 불렀네요. 나한테는 평생 구첩반상 타령하더니 뒤에서는 추접한 짓거리 하고 다녔어요? 당장 내 손을 분지르고 싶어요. 당신 입에 들어간 음식들 다 끄집어내고 싶다고요. 그러고도 당신이 인간이야? 어디 가르칠 게 없어서 아들한테 그따위 걸 가르쳐.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뭐 잘못 먹었어? 미쳤어? 어디서 큰 소리야?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시부는 상황 파악을 못했는지 어버버거렸고요. 시모는 제가 만들어뒀던 남편이 바람핀 전단지랑 시부가 다방 가서 추태를 부리는 사진들을 시고모에게 전달했어요. 시고모는 그것들을 보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허겁지겁 밖으로 달려나가셨죠. 아니, 당신 도대체 누님한테 뭘 보여준 거야? 시부는 그제서야 시고모가 본 것들을 확인하고 세상 무너진 얼굴을 했습니다. 시고모는 어느새 골프채를 꺼내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너 내가 바람피는 인간들 극혐하는 거 알아 몰라? 바람을 펴? 네가? 몇십 년을 부인밥 얻어먹으며 산 네가? 이 기생충만도 못한 게? 알고 보니 시고모도 시고모부 바람으로 이혼을 했더라고요. 지울 수 없는 시고모의 아픈 상처를 시부가 건든 거예요. 시고모께서 바람하면 정말 치를 떨고 친동생이라도 가만 안 둘 성격이란 걸 시모는 알았던 거죠. 골프채를 피하며 도망다니는 시부의 모습을 보고 저는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시부는 조금이라도 맞고 싶지 않다고 아주 잽싸게 도망치더군요. 나중에 시모한테 들었는데 시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말을 더럽게 안 들었대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 시고모가 엄청 때리면서 키웠대요. 한 번은 시고모께 맞아서 손목이 부러졌다네요. 가게에서 도둑질하다가요. 시부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또 그런 일 생길까봐 얼굴이 노래졌더라고요. 너 이 집 당장 반납하고 썩 꺼져. 고생을 안 해보고 사니까 세상이 아주 꽃밭이지? 누나라고도 부르지 마 이놈아. 게다가 상상도 못했는데 시댁집이 시고모 명의로 된 집이었어요. 딱히 능력 없는 시부한테 시고모가 열심히 살라고 준 거였죠. 명의는 그대로 시고모 거였고요. 시고모는 당장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시부를 향해 골프채를 계속 휘둘렀어요. 시부는 맨발로 쫓겨나고 말았죠. 마당에서 시부는 계속 빌었어요. 시고모는 무시하더라고요. 야, 이런 몹쓸 놈아, 네 마누라한테나 용서를 빌어? 그러자 제가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부는 무릎을 꿇고요. 시모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었어요. 잘못했어요, 여보. 당신이 좀 누님 말려봐요. 당신은 평생 죗값 치러도 모자랄 거예요. 주접스러운 그 손 치우고요. 새아가한테 똑바로 사과나 하세요. 새아가,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나는 진짜 걔가 그럴 줄은 몰랐어. 이제 새아가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 이제 이혼하거든요.
뭐? 그 소리를 듣고 시고모는 시부의 멱살을 잡고서 그대로 내동댕이 쳤어요. 아이고, 나 죽네. 누나, 나도 이제 늙었다고요. 그렇게 한바탕 멱살잡이가 끝나고요. 남편도 뒤늦게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고모는 냅다 남편 뺨을 갈겼죠. 고모? 이 못난 놈. 지금 저는 이혼을 무사히 한 상태입니다. 시부가 절대 이혼 못해준다고 버텨서 시어머니께서는 이혼 소송 중이시고요. 시모는 현재 저희 엄마 가게에서 일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은 편하게 이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으니 계속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서로 불편했거든요. 먼저 이모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모는 난생 처음 본인 손으로 일하시고 월급도 받으니 사람 사는 것 같으시대요. 쉬는 날 저희 친정엄마랑 놀러 다니시고 새 인생 살고 계십니다. 저는 비록 남편을 잃었지만 그래도 친정엄마께는 좋은 친구가 생겼죠. 시고모께서는 내쫓았는데도 시부가 자꾸 돌아와서요. 청소, 빨래, 집안일을 모두 시부에게 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정신머리 교육을 단단히 시키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전 시부는 밥도 알아서 지어서 차려 먹는다 합니다. 전 남편은 시부의 말이면 끔뻑 죽었었는데요. 시부 말대로 하다가 학원 강사도 잘리고 이혼당하자 시부한테 엄청 대들었대요. 그러고는 혼자 살겠다고 지방으로 도망갔죠. 또 시부는 모든 게 제 탓이라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네 인연 전부 네 탓이야. 너만 없었어도, 너만 우리 집에 안 들어왔어도 내가 평생 구첩반상 먹으면서 아들 존경받으며 살았을 텐데 너 이리 와. 시부는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그 순간 어디서 학생들이 튀어나왔는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아, 이런 늙은이 영감탱이, 무막 났나? 하지만 저는 이 동네 소문난 떡볶이 수저입니다. 제가 서비스를 남다르게 줘서 학생들이 절 좋아하거든요. 또 하필 조금 노는 학생들한테 딱 걸려서 시부는 잔뜩 겁을 먹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늙은 시부 무섭지도 않았고 우스웠는데요. 학생들이 도와주니까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생각 들고 뿌듯했어요. 덩치 큰 고등학생들한테 둘러싸이자 시부는 아주 사지를 덜덜 떨면서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제 근처에 얼씬도 안 해요. 물론 도와준 아이들은 이후에 음료수 서비스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남편이 괘씸해서 계속 추적했어요. 변호사한테 미리 물어보고 고소 안 당할 만큼만 남편을 골려댔죠. 남편 이름 석자만 안 적었지 추측 가능하게끔 인터넷에 글을 올렸거든요. 전 남편이 옮긴 지방학원의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은 제 글을 보고요. 귀신같이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은 옮기는 학원마다 잘렸어요. 그러다 얼마 전 전 남편이 저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제발 글 좀 내려달라고 저한테 빌고 또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나 밥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응? 제발 나 한 번만 봐줘. 엄마, 이 사람 좀 말려봐요. 나 피 말라 죽겠어요. 시모는 그걸 보고 한심한 얼굴을 하면서도 또 속상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시모는 냉정하게 아들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지요? 전 남편은 오열하더라고요. 저는 흙탕물에 드러누워서 우는 남편을 보고 앞으로 똑바로 살으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쯤 하면 됐다 싶어서 인터넷에 쓴 글도 전부 내렸어요. 지금은 어느 학원으로 옮겼는지도 알아보지 않고 있어요. 전 남편이 시모한테 빌붙을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지 앞가림은 하고 살아라고 선심 썼죠 뭐. 저는 이제야 다 해결해서 당분간은 혼자 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비행기에서 정신없이 사연 적었네요. 전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로 금융 치료라도 받으려고요. 다녀와서는 예전처럼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며 지낼 거예요. 돈 때문은 아니고 가게에서 애들 만나는 게 전 너무 좋거든요. 아이들은 티 없이 맑잖아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소소하게 행복한 것들 하면서 제 인생 살 거예요. 아 참, 그리고 다 지나고 나서야
친정 엄마께서 제게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혹시라도 저 함부로 무시 안 당하게끔 신혼집을 제 명의로 해주신 거였다고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결혼 생활도 이혼도 다 못 버텼을 것 같네요. 열심히 효도도 하면서 살아야겠죠?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삶 찾아서 행복하게 사세요.